손면한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외로움의 뇌, 고독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로움, 고독 이런 거는요, 어느 시기에나 다 존재하죠. 뭐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존재하고요, 청소년기에도 존재하고, 중년기에도 또 노년기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이 노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상실을 직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우자 상실이라든가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뭐 상실하게 되고요, 뭐 죽어간다든가 그러죠. 또 과거에 내가 어른이어서 존경을 받았던 거, 그 존경심도 상실되고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역할에 대한 상실도 경험을 하고요. 경제적인 상실 또는 육체적 상실, 그래서 이제 이 상실이 극대화되다 보면 더 이제 무력감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는 우리가 자살률이 아주 높은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물론 1위는 1인데요. 이거는 남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는요, 그 인생의 가장 많은 상실을 경험을 함으로써 고독 또는 이 외로움이 극치를 이루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로움이, 이 고독이 얼마나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는지 연구한 분이 있는데, 제임스 린치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5세부터 54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사망 신고에 이혼한 사람들, 특히 독신의 사망률이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 암,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확률이요, 독신과 미망인, 이혼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움은요, 이 고독은 각종 질병을 초래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셈입니다. 사랑에는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 이성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뇌의 기능과 연결해 보았더니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유명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가요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애인의 사진과 아이의 사진을 보았을 때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요, 대부분 애인의 사진을 본 쪽이 더 강렬하게 활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인의 사진을 보고요, 활성화된 뇌의 부위는요, 어디냐? 뇌의 변연계 해마고, 또 전대상해, 그리고 전두엽이 있고, 아이의 사진을 보았을 때 오직 전대상해와 전두엽이 기능이 활성화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전대상회에 스핀돌 뉴런이 있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마는요, 변연계의 한 부분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이곳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이 BDNF가 막 증가해요. 해마에서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막아줘가지고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인지과학자들이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우리 fMRI라고 하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사랑에 빠진 애인의 사진을 볼 때와 친구의 사진을 볼 때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실험해 보았는데요. 이때 9점을 척도 상에 평정을 해놓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는요, 그 평균 7.46점이었는 반면에 친구에 대해서는요 3.2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fMRI 스캔을 해보았더니 전대상의 내측도 그리고 시상액과 피각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방괴, 후대상회와 편도체 그리고 전전두피질 일부가 이제 감소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사랑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어느 한 부위만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러 뇌의 부위들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뇌의 원리고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애인의 사진을 볼 때 뇌의 다른 부위에 비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랑을 할 때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친구의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이나 안위감이 편도체 활동을 수준 이하로 떨어뜨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할 때는요, 뇌랑 주위를 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전대상의 활동이 증가되고요, 후축 부위의 활동을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느끼는데 관여하는 뇌의 부위가 대상회임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대상회는요, 우리가 잘 알려지다시피요,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사랑만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 몸을 에너지원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행복의 조건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그리고 어떤 일을 가질 것,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기 가져야 할 필수적인 행복의 조건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본능이요, 힘의 원천이요, 치유의 척경입니다. 우리가 노년기라고 해서 사랑의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정신 건강의 비결이요, 건강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나이가 먹어도요, 우리가 노년기의 외로움, 또 어느 시기에 있던 외로움이든지 간에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